변환 한 번씩 해봅시다. 반쪽짜리 들어갔어요. 그럼 탄젠트 하나씩 써봅시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녀석은 반쪽짜리 각이 들어갔으니까 역수로 바뀌었겠죠.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에서의 탄젠트의 값은 음수죠. 부호는 잡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수각이 들어갔어요. 코사인 유지합니다. 몇 사분면? 3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또 음수예요. 부호 잡아주셔야 되고, 두 개를 서로 나눠보래요.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마이너스는 유지하고 역수로 바꿔 달래요. 그게 3분의 4랍니다. 어차피 탄젠트라는 녀석 정체가 뭐였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럼 역수니까 마이너스는 없앴다고 칩시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됐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한 거예요. 됐죠? 사인의 역수가 3분의 4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 값은 4분의 3이고, 하나를 달았으면 다 하는 거예요. 코사인도 이제 안 거고 탄젠트도 안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냥 이것만 계산해 달래. 40배 1-4분의 3 4분의 1이죠. 곱하기 40 하니까 정답이 10이에요. 네. 변환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고, 자, 39번. 탄젠트가 양수라는 얘기는 1사분면이거나 3사분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반쪽짜리니까 됐어요. 변환은 합시다. 사인이 유지를 못하고 코사인으로 바뀌었을 거고, 1사분면은 양수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탄젠트는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예요. 그쵸? 그럼 탄젠트가 아까 양수였던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 탄젠트 코사인이 음수인 건 그럼 확정 3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타는 3사분면의 각이에요.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의 제곱을 합치면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16분의 5죠. 됐어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16분의 11이 되실 거고, 근호를 세우면 이렇게 되실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1일 텐데, 3, 4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확정 음수다. 이렇게 되시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되시겠네요. 저런 형태로 동경이 표시된 걸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세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절대값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입니다. 여기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는데, 점 P의 X좌표가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OP라는 녀석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이만큼이 세타라는 얘기를 아주 귀찮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세타는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그때 이 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몇 사분면의 각도인지는 알겠는데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중삼수학으로 가죠. 이 기울기 A, B에서 0,0까지 요 직각삼각형 됐죠? 이 녀석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게 바로 탄젠트 값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탄젠트 세타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구나, 기울기인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곧 탄젠트 값이다.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비율이야. 실제는 몰라. 3분의 4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빗변은 5일 테니까 사인은 얼마예요? 절대값만 5분의 4인 거예요.
근데 2, 4분면이니까 양수라고 그냥 놓으셔도 되고. 코사인 값은 얼마예요? 5분의 3입니다. 근데 2, 4분면의 각이니까 음수가 됐겠죠. 됐나요? 다 아는 겁니다. 자, 바로바로 바꿔봅시다.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세타예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곱하기 반쪽짜리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1, 4분면이니까 양수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마이너스 됐어요. 안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를 유지는 했는데 몇 4분면이에요? 4, 4분면이에요. 4, 4분면의 코사인 값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반쪽짜리니까 또 사인 세타로 바뀌었을 거예요. 몇 4분면이에요? 2, 4분면이에요. 그죠? 2,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입니다. 부호 바꿔주셔야 돼요. 똑같은 거 두 개 합쳤네요.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정답이고 이제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야 답이? 25분의 24인데 마이너스네요. 계산해야 되는 값을 보시면 첫 번째는 사인 제곱은 이따 얘기하고 사인 알파입니다. 중심각이 알파고 두 번째 거는 베타인데 세 번째 건 다시 알파예요. 이럴 때는 알파 베타의 삼각비 값을 다 알고 있으면 뭐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하나로 바꿔야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여기가 알파죠. 반지름은 1짜리인데 이 값이 2래요. 그러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의 길이를 아이고 씨발 왜 이래 이거. 여기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사인 알파는 C분의 B예요. 근데 C 값이 확정 얼마예요? 반지름이니까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냥 B예요. B의 제곱입니다. 사인 베타, 베타가 여기에요. 사인 베타는 1분의 A입니다. 그죠? 그것의 제곱이니까 그냥 A예요. 탄젠트는 A분의 B니까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그게 2래요. 선생님 이걸 가지고 A, B를 어떻게 찾습니까? 식 하나로는 못 찾죠. 하나가 더 있죠. 원 위에 있는 점 A, B예요. 그죠?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식 두 개, 문자 두 개짜리 연립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확정 1이에요 지금. 그럼 이것도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A제곱과 B제곱이 서로 뭐 하는 거다? 같은 놈이다. 그 얘기는 A랑 B는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절대값은 같다. 근데 지금 그림상 A든 B든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 제곱끼리 더해서 1이 되려면 A제곱이든 B제곱이든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A나 B는 전부 다 양수로서 2분의 루트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알파 베타 모두 얼마짜리였다는 얘기예요? 45도짜리 4분의 파이짜리였다는 얘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에요. 이 삼각형 넓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죠.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답이 4분의 1이에요. 중3 수학 나왔네. 사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이 파이죠. 180도. 그럼 알파랑 베타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합은 180도 파이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알파라는 녀석밖에 몰라요. 베타에 대한 값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삼각비 값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아주 편안하게
베타를 뭐라고 바꿔요? 예,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바꾸면 이것도 알파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안 바뀌죠. 이거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코사인을 알아. 암산도 돼. 코사인이 5분의 4면 제곱은 25분의 16이고 사인의 제곱은 얼마여야 돼요? 25분의 9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루트 씌우시면요 5분의 3이죠. 예각이니까 당연히 플러스일 겁니다. 1, 4분면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 5분의 4분의 5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겠죠.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4분의 3 더하기 뭐야 20분의 이 답이 뭐야 15 더하기 12? 맞아요? 네. 이게 왜 3이야 근데? 몇 개 남은 거야? 하나 남았네? 일단 유리함수에 합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보이실 거고 그럼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할까? 근데 여긴 사인이니까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반쪽짜리 들어갔으니까 변했을 겁니다. 4,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음수예요. 그러려면 마이너스를 잡아줘야 되겠죠. 주어진 함수는 y는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2배야. 2배까지 붙었어요. 마이너스 2 코사인 x라는 녀석이고 우리는 코사인 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요. 범위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y는 t 플러스 3 마이너스 2t라는 함수가 된 겁니다. 오랜만에 유리함수 한번 더 봅시다. 분자는 분모를 마이너스 2개 갖고 있고 마이너스 6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고 t 플러스 3분의 6 마이너스 2 t축 y축 점근선이 t는 마3 t는 마이너스 2 유리상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범위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인정받고 있는 함수입니다. 됐죠? 최대값은 t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t에다 마이너스 1면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1이네요.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최대값, 최소값.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아, 합을 구하라고요? 아, 2분의 1이요. 합성. 개념할 때, 대표 문제 할 때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사인으로만 쓸 거면 사인으로 쓰고, 코사인이나 탄젠트로만 쓸 거면 그걸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사인도 들어가 있고, 코사인도 들어가 있어요. 바꾸는 방법은 쉽죠. 네,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 놓으면 네, 코사인만 들어간 형태로 됩니다. 차수대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2k 코사인 x 상수를 합치면 6k 됐죠? 이차 함수에게다가 x 대신에 코사인 x를 집어넣은 형태가 됐겠죠. 당연히 합성함수니까 치환을 할 겁니다. 네,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서 괜찮나요? 범위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한번 그릴 필요는 없지만 아이고 코사인 x t 0부터 2파이까지인데 0은 0일 때는 포함하고 2파일 때는 포함을 안 해도 t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코사인 x 아이씨 거꾸로 썼어 또 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다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6k 그려야죠. 잘라야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차 한계수로 묶으면 반의 제곱이 뭐가 필요해요? k 제곱이 필요하죠. 만나서 나갔습니다. y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문제 생겼다.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블럭한데 t 값이 언제일 때? k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네, 뭐 틀렸네. 마이너스 k제곱이 아니라 그냥 k제곱 아니야. 왜? 저 괄호에 빠져나오는 말 k제곱. 이게 잘못됐구나. 됐어요. 근데 지금 k라는 값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1학년 수학이죠. 자, 한 번씩 해봅시다. 첫 번째, k가 1보다 크다면 지금 그림에서 마이너스 1과 1은 이렇게 될 거예요. k가 1보다 크니까. 그때 힌트는 최대값입니다. 됐죠? t에다 얼마 집어넣어봐라? 1 집어넣어보면 최대값 나올 거다. 그게 얼마다? 마구다. 됐죠? t에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고, 계산 더럽네.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k제곱은 서로 없어질 거고 플러스 2k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이건 뭐냐? 이따위로 계산하는 게 맞아? 마8 이게 플러스 2k 맞는데 8k k가 마이너스 1이네요. 범위 밖에 있어요. 성립 안 하죠 이때. 좀 지우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언제를 얘기해 볼까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k가 있을 때 두 번째 케이스예요. 갖다는 일단 빼고 합시다. 그럼 k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t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최대값 누구? 얘죠 그냥. 이 최대값이 실제로 얼마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9가 나온대요. 마이너스가 이항했겠죠. k는 얼마다? 마3이다. 범위 밖에.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럼 우리의 희망은 세 번째에 걸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범위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될 때죠.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때는 최대값이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온대요. k제곱은 또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6k가 마이너스 9다. 그러면 마8이 4k다. k가 마이너스 2다. 네, 범위 안에 있네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고 x가 언제일 때냐? t가 언제일 때예요? 그러니까 최대값 다시 보세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건 확정을 지었어요. 그럼 a는 어떻게 찾아? 알파는 알파는 어떻게 찾아? 알파는 x값이죠. x값. 근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최대값이 될 때야.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가 언제일 때가 최대값이었어요? 마이너스 1일 때가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최대로 마구가 나오고 됐어요? 그때 x는 누구였느냐예요. 우리가 x랑 y의 관계를 직접 해석을 못하니까 x랑 t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t랑 y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t가 요 그래프에서 xt야. 됐어요. 코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t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때죠, 요때. x 기준은 얼마일 때예요? 네. 파이일 때죠. 그래서 x가 파이일 때 t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t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y 값이 최대로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답이 이렇게만 쓰면 되나요? 네.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특이하네요. 로그 함수랑 삼각 함수를 합성을 걸어놨어요. 근데 항상 해석할 때 큰 틀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사인이란 삼각 함수는 그게 기 들어간 거야. 합성으로 들어간 거야. 큰 건 그냥 로그죠, 로그. 됐어요? 일단 미치 같은 두 대체 노노 존재는 해야 돼. 로그니까. 사인 x가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코사인 x도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거 또 그래프 그리고 앉아있는 놈들이 있어. 4분면이면 해석 충분히 되죠, 저거는. 둘 다 0보다 크려면 x값은 뭐다? 1/4분면이어야 된다. 그죠? 그럼 x값이 1/4분면에 있어야 됩니다. 요 범위는 확정이 된 상태. 자, 그 다음에 미치 같은 두 로그, 세 로그지만 미치 같은 두 로그를 더하거나 빼. 개수도 똑같아. 개수도. 2로 묶어내면 로그 사인 x하고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예요. 미치 같은 두 로그를 빼고 있으니까 진수끼리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근데 얘가 누구죠? 탄젠트죠, 탄젠트. 양변에 2를 뭐 나눠도 되고 다시 올려도 상관은 없고,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죠, 잘. 탄젠트 제곱 x가 누구다? 3이구나. 둘이 똑같으니까. 그럼 탄젠트 x가 얼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됐죠? 그럼 탄젠트 x가 x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1/4분면에서. 뭐 그림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1/4분면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야? 90도죠. 처음으로 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3 불가능하죠, 지금. 됐어요. 얼마입니까? 특수각으로서 60도죠. 됐나요? 답이 그냥 저거 하나 쓰는 거예요? 네. 뭐야, 이거 유치하게. 합성됐습니다. 큰 함수는 누구고? 사인이고. 사인의 입력값으로 파이 코사인 x를 넣은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파이 코사인 x를 치환할 거예요. 범위 잡아야죠.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잡아야지 얘기가 될 겁니다. 어떻게 잡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릴 필요 없는데. 최대 최소값 얼마야? 파이 배 됐다고, 진폭이. 그지? 그리고 우함수란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최대값이 파이가 되게 주기는 안 바뀌어요. 근데 경계값을 쟤는 포함을 하고요. 얘는 포함을 안 해도 똑같아. 상관없어. 0부터 파이까지죠. 됐어요. t라는 녀석은 어디서부터? 0부터 파이까지는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치환이 됐으니까 사인 t가 1이 된 녀석을 찾으셔야 되고, 당연히 무슨 축? t축. 사인 그래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얼마가 돼야 된대요? 1이 돼야 돼요. 그런 거는 t가 언제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t가 2분의 파이일 때가 근입니다. 근데 t가 원래 누구였어요? 파이 코사인 x였어요. 코사인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코사인 x는 언제 2분의 1이 되느냐? x범위 보시면서 x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여기만 그렸어야지, 여기만. 그러면서 2분의 1이 돼야 된다. 2분의 1이. 알파, 베타. 뭐 대칭? 0 대칭. 됐죠? 처음으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놈이 누구? 60도. 그럼 얘는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60도. 이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3분의 2파이다. 답이 3분의 2파인가요? 네. 탄젠트로만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합성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아니에요. 2차 함수입니다. 왜 2차 함수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죠? 탄젠트 x를 만약에 우리가 치환할 거면 범위 보시면서 뭐 A축이라고 할게요. 탄젠트 그래프를 저 범위에서 그려보면 여기가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0파이, 2파이 이렇게까지는 그려야 돼요. 0부터 2파이까지가 탄젠트만 딱 그린 겁니다. 0일 때 포함 안 하고요. 2파이일 때도 포함 안 해도 다 돼요. 다 돼요. 0 들어가요. 0 들어가요. 여기서. 아, A는 실수 전체구나. 그러면 3A 플러스, 제가 탄젠트랑 T랑 헷갈리니까 T라고 안 쓸 뿐이에요. A분의 루트 3이 3 플러스 루트 3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양변에 A를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려면 A가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에다 0 넣어보세요. 성립 안 해요. 그쵸?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근을 찾기 위해서 A가 0이 아닌 거 확인됐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A에 대한 2차식이 됐고 이항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 되죠? 3AA 얼마 루트 3, 1 둘 다 마이너스 잡으시면 되죠. 맞나요? 되죠? 마이너스 3A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A도 있고요. 그러면 0이 되게 한 A 값은 3분의 루트 3이거나 얼마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A가 원래 누구였어요? 탄젠트 X였어요.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이 되거나 1이 되는 놈을 0과 2파이 사이에서 찾아주면 되는데 탄젠트 아까 그렸어요. 자, 3분의 루트 3 이거 부호 맞나? 너무 많이 나오는데? 1 1은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겠죠. 처음으로 3분의 루트 3이 되는 x값 얼마예요? 30도예요. 주기 하나만큼 차이 나면서 나왔겠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얘는 6분의 7파이. 두 번째, 1이 처음으로 된 놈은 45도. 주기 하나 건너뛰어서 나오는 것은 4분의 5파이. 이렇게 많이 더해야 돼? 두 개 더하면 6분의 8파이니까 3분의 4파이고 두 개 더하면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답이 뭐냐 이거? 6분의 8 플러스 6분의 17? 23?